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함태옥입니다. 자, 오늘은 장미와 부추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장미는 장미나무지요. 장미나무가 피해를 입어서 나무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가 죽는 경우. 그래서 나무가 살아있는 경우하고 죽는 경우, 피해에 의해서 이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살아있는 경우에는 손해 정도 비율을 따집니다. 죽은 경우에는 손해 정도 비율을 100%로 한다는 거죠. 다음 부추는 추위에 강하죠. 부추 뿌리가.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부추 뿌리는 살아있다 보니까 70%만 피해를 인정하면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에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700제곱미터만 피해를 입은 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전체가 피해를 입어도. 그리고 손해 정도 비율을 또다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부추는 죽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부추잎에 대해서 피해 입었었을 때 그것은 70%만 피해를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21번에서부터 826번까지 자, 나무 피해 거기에 보면 죽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21번에 죽은 경우에는 손해 정도라는 말을 주지 않을 겁니다. 지금 문제가 조금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821번, 823번, 824번 죽었으니까 손해 정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26번, 825번은 고쳐서 죽었다고 그러지 말고 살았음으로 하세요. 그래서 살은 문제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살았음. 그래서 822번과 825번은 살았음으로 해서 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미나무에 나무가 살아있는 경우 해보겠습니다. 82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피해율과 지급보험금을 구하시오. 자, 피해율을 구합니다. 피해율 구할 때 바로 장미나무는 자, 제가 저번에 가입면적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여기도 가입면적, 작물 재배면적, 피해면적이 이렇게 주어지면 지금부터 이제 제가 가입면적, 재배면적 이렇게 주어지면 가입면적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가입면적으로 하지 말고 재배면적으로 하십시오. 재배면적으로.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재배면적을 곱하겠다는 거예요. 가입면적을 곱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설 작물에서는 시설 작물의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설작물의 보험가입 금액을 구할 때는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 하고 곱하기 작물의 재배 면적을 곱하겠다는 거예요. 가입 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배 면적을 바로 곱해서 하겠다. 그래서 재배 면적 기준으로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가입 면적이 지금 여기 822번에 1000 주고 1000제곱미터를 주고 재배 면적을 800제곱미터를 주면 이 800제곱미터를 바로 해서 시설작물의 보험 가입 금액을 바로 조정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 면적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비 보장 방식과 다른 점이 또 하나 생긴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는 바로 재배 면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시설작물 할 때도 가입 면적으로 하지 않고 시설작물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비 보장이 아니라 시설작물. 예. 시설작물 할 때는 재배 면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피해율 구하라고 그랬어요. 1번 피해율. 피해율 구하려면 첫째 피해 비율. 예. 피해 비율 822번이에요. 피해 비율 500 나누기 800 재배 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500 나누기 800 하면 예, 0.625 62.5% 피해 비율 했고요. 다음 두 번째 손해 정도 68%니까 손해 정도는 80%를 적용하겠습니다. 손해 정도 비율로. 자, 그럼 피해율은 세 번째 62.5% 곱하기 80% 하면 50%가 됐습니다. 피해율 50%. 여기에 만약에 미보상 비율이 주어졌다면 미보상 비율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급보험금을 구하라. 이렇게 손해 정도 비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지급보험금 구하면 지급보험금을 구하면 자, 8,600원. 8,600원 곱하기 여기에서 가입 면적을 하지 않고 무슨 면적으로 한다고요? 재배 면적 800 곱하기 피해율 50%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8,600 곱하기 800 곱하기 0.5는 예, 344만 원. 이렇게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825번 살았음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나무 수령에 따라서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가 각각 다릅니다. 25,900원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죽었음 하는 거예요. 821번 하겠습니다. 821번. 자, 거기에 보면 피해율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1번 피해율. 피해율. 자, 그러면 죽은 경우에는 손해 정도 비율이 100%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제 꼭 피해율 구하려면 피해 비율 먼저 구해야 되겠죠. 300 나누기 800 곱하기 아예 손해 정도 비율 죽었으니까 몇 %요? 100%. 바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식 하나로. 자, 그러면 300 나누기 800
하면 37.5%. 손해 정도 비율은 100%였으니까 이렇게 퍼센트를 안 썼었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지급보험금. 지급보험금을 할 때 제곱미터당 보장생산비 얼마냐면 15,900원 곱하기 재배면적을 해달라는 거예요. 재배면적 800 곱하기 피해율 37.5% 이렇게. 자, 장미는 바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곱하기 15,900 곱하기 800 하고 나면 477만 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4번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824번. 다음 자료의 피해율과 지급보험을 구하시오. 824번. 거기에 보면 피해율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1번 피해율. 피해율 구할 때 600.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800 곱하기 손해 정도는 죽었으니까 100%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것은 75%가 됐죠. 75%. 자, 그럼 두 번째 지급보험금. 자, 지급보험금 하려면 보장생산비 제곱미터당 25,900원 곱하기 재배면적 얼마냐면 800 곱하기 75% 피해율 하면 나옵니다. 곱하기 25,900 곱하기 800 하면 1,554만 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장미 파트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827번, 828번 부추가 나왔습니다. 829번까지. 부추는 피해 면적을 아예 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언제나 70%를 적용한다. 이것을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827번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피해율. 첫째, 피해 비율 해야 되죠. 피해 비율. 피해 비율. 거기에 보면 피해 면적 얼마냐면 500 나누기 1000. 피해 비율하면 0.5 50%. 자, 피해 비율 구했습니다. 다음에 손해 정도가 30%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피해율 50%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은 40%로 바꿔서 하고 나면 40%의 절반이니까 20%. 그래서 피해율 구했습니다. 피해율 구하고 나면 자, 두 번째 지급보험금. 지급보험금을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급보험금. 자, 하면 얼마냐면 자, 보장생산비가 5,900원 곱하기 재배면적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재배면적. 가입면적이 아니라 재배면적. 그리고 나면 곱하기 피해율 20%. 여기에서 부추는 꼭 몇 퍼센트를 더 해준다고요? 70%. 70%만 보상한다. 왜?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5,900원 곱하기 1,000 곱하기 20% 곱하기 70%는 82만 6천 원 나왔습니다. 82만 6천 원.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828번. 828번을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28번 피해율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1번 피해율. 피해율 구하는 게 언제나 같죠. 1번 피해 비율. 피해 면적 600 나누기 재배 면적 1000 하니까 0.6 60%. 자, 다음 두 번째 60%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가져다가 해주면 되죠. 50이니까 몇 퍼센트? 60%. 36% 이렇게 하시면 되죠. 66에 36.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번 지급보험금. 지급보험금 할 때는 자, 보장생산비 얼마느냐면 5,900원 곱하기 재배면적 한다고 그랬죠. 1,000 곱하기 피해율 36%. 부추는 꼭 뒤에다 뭘 붙여주자고 그랬죠. 살아있으니까 70%. 부추는 잎사귀만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70%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5,900 곱하기 1,000 곱하기 36% 0.36 곱하기 0.7은 148만 6,800원 나오는군요.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금방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굳세게 여러분들이 풀어내실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한 문제 남았죠? 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문제를 풀고 다음에 1과목은 꼭 이렇게 읽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과목 얘기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2과목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1과목 얘기는 1과목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렇게 쫙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많이 반복되는데 내가 꼭 외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것은 읽어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가지고 읽은 것처럼 읽는 것처럼 읊조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3회독을 하고 계시니까 1과목에 대해서는 놔두고 2과목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2과목에서 2과목 업무방법서가 주어져 있는데 저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2과목에 업무방법서 파트가 있어요. 즉 장미 부분, 다음에 부추 부분, 원예시설 중에서 이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원예시설에 장미와 부추 파트가 딱 주어져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딱 읽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뭐 할 것 같아요? 버섯을 할 것 같으죠. 그러면 버섯에 대해서 미리 다 봐둬야겠다. 예습을 하신다면 버섯을 봐두셔도 좋아요. 대신에 이 과목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시는데 예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습을 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셔야 되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한 방향이 잘못됐으면 얼른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습을 하시는 분들은 수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생각을. 다음에 복습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배운 것을 복습하시는 거니까 복습하시는 과정에서 암기라는 것을 시도하려고 그러셔야 됩니다. 예습하신 분들은 이해와 수정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암기와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예습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복습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차이예요.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내가 예습을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해했으면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내가 복습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복습을 하면서 암기와 숙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과목 업무방법서를 꼭 배우고 난 다음에 읽으시라고 그러는 이유는 우리의 시험은 암기와 숙달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과목에서는. 그런데 1과목에서는 업무방법서를 마구 읽으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이해와 수정을 거쳐서 나중에 읽다 보면 숙달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암기와 숙달이. 1과목은 이해와 수정이 필요하고 2과목은 암기와 숙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공부 방법을 더욱더 집중하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